우주 경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작년에만 6,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00조 원이 넘는 시장이었고요.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이게 거의 3배로 커져서 1조 8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의 중심에 우리가 아는 스페이스X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거인의 어깨 너머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주자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회사가 바로 로켓랩입니다. 아마 스페이스X의 작은 경쟁자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 회사가 우주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회사 이름이 로켓랩이니까요. 당연히 로켓 발사로 돈을 버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처음은 그랬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니 정말 의외의 사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마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회사 같다고 할까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발사 서비스라는 심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 많은 분께는 좀 생소할 우주 시스템이라는 심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현재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더 강력한 심장이 로켓 발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로켓랩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살짝 속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익숙한 발사 서비스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주력 로켓인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최대한 300kg 정도의 소형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특화되어 있죠. 이 틈새 시장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어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스페이스X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우주 발사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일종의 우주 퀵 서비스 같은 느낌이군요. 거대한 화물 대신 작고 빠른 배송에 집중한 전략이 성공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하나의 심장, 우주 시스템, 이건 도대체 뭔가요? 여기서 진짜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로켓랩의 현재를 책임지는 숨은 저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단순히 남의 위성을 쏘아 올려주는 걸 넘어서요. 아예 위성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위성을 직접 만든다고요? 네, 위성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고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제작하고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심지어 발사 후에 위성이 궤도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우주 임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와,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저는 우주로 가는 택시 운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생산부터 차량 제조, 관제 시스템, 그리고 최종 목적지 서비스까지 전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어요. 올해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발사 서비스 부문 매출이 1억 2,300만 달러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우주 시스템 부문 매출은 거의 3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와, 2배가 훨씬 넘네요. 네, 심지어 총이익을 보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정말 우회네요. 보통 이 분야 회사들은 비싸고 화려한 로켓 발사에 모든 걸 거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로켓랩은 마치 안정적인 부품 사업으로 번 돈을 미래의 홈런인 로켓 개발에 쏟아붓는 아주 영리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게 피터 백 CEO가 그린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지만 로켓 발사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위험도 크고 변동성이 심하죠. 하지만 위성 부품이나 시스템 구축은 꾸준한 수요가 있거든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더 크고 야심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더 큰 도약, 미래의 홈런이라는 게 결국 발사 서비스 부문과 연결되는 거겠군요. 지금은 위성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고 있지만 회사의 이름이 괜히 로켓랩은 아닐 테니까요. 그 미래가 바로 뉴트론 로켓인 거죠. 맞습니다. 뉴트론은 말 그대로 로켓랩의 모든 것을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의 일렉트론 로켓이 소형차로 소포를 배달하는 수준이었다면 네네. 뉴트론은 거대한 40피트 컨테이너를 싣는 대형 트레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물건이죠. 스케일이 확 달라지는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존 일렉트론의 최대 탑재량이 300kg이었죠. 네, 300kg. 그런데 뉴트론은 저궤도까지 무려 13,000kg, 즉 13톤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13,000이요? 40배가 넘는 차인데요? 엄청난 차이죠. 와, 이건 단순히 차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네요.
근데 시장에 임시 스페이스X의 펠콘 9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잖아요. 굳이 그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서 정면으로 경쟁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펠콘 9과 똑같이 경쟁하려는 건 아니고요. 로켓랩의 전략은 조금 더 입체적이죠. 우선 뉴트론이 있으면 훨씬 더 크고 수익성 높은 계약을 따낼 수 있습니다. 소형 위성이라는 틈새 시장을 넘어서 대형 통신 위성 군집 발사나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들어갈 수 없었던 큰 손들의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옵션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이요? 네. 현재 중대형 위성 발사 시장은 사실상 스페이스X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로켓랩의 뉴트론은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공급자가 등장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안보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대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2025년 말쯤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게 2020년 1분기로 약간 연기되었습니다. 아, 연기라. 보통 이런 프로젝트에서 연기라는 단어는 좋은 신호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재미있게도 시장 분석가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분석가는 속도보다는 임무 성공을 우선시하는 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평가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연폭이 훨씬 작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 오히려 신중해서 좋다는 거군요. 네,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려다 첫 발사에서 실패하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보다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성공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하긴 수천억짜리 로켓과 위성이 첫 발사에서 공중 폭발하는 것만큼 최악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우주산업에서 첫 발사의 성공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거든요. 로켓랩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나면 1년 안에 3번의 추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오, 계획이 있군요. 네, 첫 단추만 잘 끼우면 그 이후에는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켓랩은 안정적인 우주 시스템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 미래를 바꿀 뉴트론 로켓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갖췄군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결국 이걸 사줄 고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 경제를 이끄는 실제 수요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산업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수요가 한 곳이 아니라 상업 분야와 국가 안보 분야 양쪽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거든요. 아, 양쪽에서 다요? 네, 한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지구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전 세계를 끊김없이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상업적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우주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마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로켓랩이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거의 국가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켓랩은 미 우주개발청 SDA라고 하죠. 이 SDA의 핵심 프로젝트인 증식형 전투원 우주 아키텍처의 주요 계약자입니다. 이름이 엄청나게 거창하네요. 증식형 전투원 우주 아키텍처라니.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하,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저궤도에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아주 촘촘하게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끊기거나 파괴되지 않는 초연결 군사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죠. 아, 그물망처럼요? 네, 만약 적이 일부 위성을 공격하더라도 나머지 위성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통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로켓랩은 바로 이 미래형 군사통신망의 핵심 위성들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정부 용역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물론입니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대규모 정부 계약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로켓랩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아, 그렇죠.
다른 상업 고객들에게 미 국방부가 믿고 쓰는 제품이라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는 셈이죠. 미래의 매출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도 있다면서요. 수주잔고라는 걸 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수주잔고, 즉 백로그는요. 이미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납품이나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말 그대로 쌓여있는 일감의 가치입니다. 쌓여있는 일감. 네, 로켓랩의 수주잔고가 9월 말 기준으로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11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가깝죠. 이만큼의 미래 매출이 이미 장부에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식당으로 치면 앞으로 2년치 예약이 꽉 차 있는 거랑 같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일감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안정적인 우주 시스템 쪽이 대부분인가요? 그 구성비를 보면 로켓랩의 전략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입니다. 발사 서비스가 약 47%, 그리고 우주 시스템이 나머지 53%를 차지합니다. 거의 반반이네요. 네, 현재의 수익 구조와 거의 비슷하죠. 미래의 먹거리 역시 두 사업 부문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건강한 균형을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로켓랩은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우주 시스템이라는 현재의 엔진과 미래의 판도를 뒤집을 뉴트론 로켓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거대한 우주 경제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고 있는 회사군요. 핵심은 바로 수직 통합된 엔드-투-엔드 우주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로켓랩은 단순히 우주로 가는 택시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부터 엔진, 차체, 그리고 그 차를 제어하는 교통관제 시스템, 심지어 최종 목적지에서 제공할 서비스까지 이 모든 운송 생태계를 직접 만들고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품부터 운영까지 모든 걸 직접 하겠다는 그 야심. 그 수직 통합 전략이 바로 로켓랩을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게 만드는 차별점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수직 통합은 중간 마진을 없애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로켓랩의 생존 방식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자, 오늘 로켓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켓랩 같은 기업들 덕분에 우주는 이제 우리의 통신, 금융, 국방 시스템에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날까요? 우주에 떠있는 위성 인프라가 우리가 매일 쓰는 전력망이나 인터넷망처럼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되었을 때 만약 누군가 이 위성을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해킹하려 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로켓랩 같은 민간 기업일까요? 아니면 정부일까요? 우주가 우리 삶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고민도 함께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